자, 분위기를 정말 송구합니다만 바꿔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제 한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라서게 된 부부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친정에서 아내 명의로 사준 집을 분할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하하. 친정에서 아내한테 사준 집을 분할해달라. 그런데 조금 전에 양지민 변호사님의 첫 마디 들어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을 바람을 피우기 전에도 사실 이 부부가 사이는 좋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자면 네. 첫 번째로 이제 남편분이 보수적인 집안의 이제 장손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였고 네. 뭐 시댁의 행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남편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어가지고 너는 무조건 나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된다. 세상에. 뭐 살림은 여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고 이제 어허.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녀도 이제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실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이제 시댁으로부터 돌아오는 말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내지는 왜 이렇게 일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이제 세상에. 구박을 받았다라고 하시고요. 사실 아내분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몇 번 이제 짐을 쌓은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도 아유. 살자라고 하다가 20년을 이제 살아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소국장님. 네. 일단 이혼 문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저 바람핀 문제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랬답니다.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건 물론이고 말끝마다 어디 감히 여자가 이랬다며. 지금 이게 어디 시대입니까 지금 이게?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하.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참다가 결국은 이제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분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나도 내 살 길 찾겠다. 나도 네. 이제 독립하겠다. 이 맞아요. 황혼이혼이 많아진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아하.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굉장히 어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가정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쏠쏠치 않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바뀐 것이지 네. 그 사회 문화적으로 그것이 이제 바뀌어 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도 네. 이제 그런 과정에 계속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아내분은요. 일단은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시부모님도 간섭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맨날 구박해요. 그리고 너는 왜 이기적이냐, 일도 못하냐. 그런데도 꾹꾹 참아가면서 시댁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대요. 이거 얼마나 정말로 참아왔을까요? 속이 새까맣게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소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남을 무시해서 얻는 심리적 이익이 있거든요. 무시해서 남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 무시당하게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아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정을 갖다 받으려고 하면은 저쪽은 그거를 인정을 구걸하고 있구나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무시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하. 제사도 많고 가족 행사도 많은 그런 시댁에 와서 묵묵하게 꿋꿋이 참고 일을 하는 이 아내분을 양지민 변호사님 매일매일 업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 남편 뭘 잘했다고 바람까지 피웠다면서요. 이게 이제 바람핀 정황을 부인에게 포착이 되는데요. 아하. 사실은 이제 부인 입장에서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수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 주말에도 뭐 바쁘다라고 그러고 계속 나가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매일같이 이제 자정을 넘겨서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해서 이 아내분이 남편분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더니 네. 모르는 여자와 뭐 여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남편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런 관계가 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당장 이혼하자라고 딱 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빌다가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혼하자라고 해서 하하.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뭘 잘했다고 이제 와서 알았어. 오히려 뭐 이혼을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쨌든 야, 근데 이수정 교수님, 이 아내분의 뭐랄까 촉이라 그럴까요? 뭔가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그대로 알아챕니다, 진짜. 그렇죠. 뭐 주말마다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잔소리하던 남편이 아하. 어느 날 갑자기 주말인데 나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오면 네. 뭐 생전 욕설이나 하고 비하하던 사람이 뭐 묵묵부답이든지 아. 아니면 갑자기 친절을 베풀면 네. 여자들은 금방 알죠. 이게 뭔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캐기 시작하면서 결국 핸드폰, 요즘은 뭐 핸드폰에 모두 기록이 나오니까 네. 뒤지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증거를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실 여성들은 그야말로 만약에 20년을 이런 혼인 생활을 했다면 네. 당장 이혼하자는 소리 나오죠. 아하. 그런데 20년 동안 인고의 생활을, 인고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아내분, 양지민 변호사님, 그러면 이혼 절차는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이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그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 간에 협의하는 대로 이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양육권이라든지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남편분이 이 아내분과 그 합의를 한 다음에 써준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요? 아하. 네, 합의서 내용을 보면 네. 우선 아이들은 아내가 키운다. 아. 양육권은 이제 아내에게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해서 같이 산 집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팔아서 네. 아내가 3분의 1을 갖고 남편분이 3분의 1을 갖는다라고 아하. 이제 합의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친정 아버지가 아내의 명의로 사준 7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분명히 남편분이 손대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의서를 써줬어요. 아하, 네. 뭔가 양심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집은 손대지 마. 그랬더니 남편도 알았어. 내가 그 집은 손 안 댈게.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협의한 대로 그냥 이혼이 쫙 진행되는 건가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편분이 저렇게 합의서를 써준 다음에 뭔가 억울하다고 어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의서를 쓴 다음날 사실은 그러한 내용으로 가서 이제 법원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혼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제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3개월 동안에 사실은 남편분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남편분에게 문자가 오는데 네. 나는 합의서에 쓴 조건으로는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 어허. 친정에서 사준 그 7억짜리 아파트 우리 분할하자. 어허. 안 그러면 나는 3개월이 지나고 우리 의사 확인하는 그 날에 불참을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사실 일방 당사자가 불참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어허, 아니, 소국장님. 네. 뭐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뭔데 저 7억 집 건드리지 않는다 해놓고 왜 갑자기 석 달 뒤에 마음이 바뀐 겁니까, 지금? 그 석 달 안에 이 남편이 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주장은 뭐냐면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인 것 같습니다. 네. 전업주부이고 당신은 전업주부이고 내가 혼자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다 가정을 영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친정에서 사준 집이긴 하지만 그것도 내가 분할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허허. 아니, 그걸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 양지민 변호사님,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그 7억짜리 집을 처분해서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가장으로서 경제 그 집안의 가게를 꾸리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만 가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아내분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네.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아내분도 찾아갔는데 네. 가서 주장을 했던 것이 바람핀 사람은 아예 재산을 하나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진정한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네. 만약에 이렇게 이혼 의사 확인일에 이제 남편분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일로 됩니다. 그렇게 아하. 된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 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아내분이 조금은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요.
최명기 원장님, 이 아내분이요, 남편이 띡 하고 보낸 문자 내용을 보고요, 졸도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진짜로 아내분 입장에서는 복장 터질 일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많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처음에 외도를 딱 들키고 나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심정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전부 다 해주겠다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아내분은 합의를 써주는 그날 그 집을 갖다 자식 명의로 바꾸는 게 제일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하. 네. 그러나 너무너무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지요. 네. 그런데 이 아내분이 변호사를 결국 찾아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질문 중에 양재민 변호사님,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바람 피운 사람은 이혼할 때 재산 다 뺏기는 걸로 법에서 정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억울해. 오죽하면 이런 내용을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만약에 그 7억짜리 집에서도 내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오롯이 받은 물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이뤄낸 재산이 아니라 특유 재산이라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혼인 기간이 만약에 짧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분할해주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혼인 기간이 20년이란 말이에요. 20년이다 보니까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로 이제 이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뿐만 아니라 네.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도 보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20년의 혼인 기간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그 아파트 7억이라는 재산을 유지하는 데 남편분의 기여도가 일부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런 경우에 여성분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위자료를 통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참 법이요. 이럴 때 보면 가깝고도 멀은 것 같아요. 이 약자,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는 억울하잖아요. 남편이 그리고 남편한테 늘 20년 동안 구박받고 시달리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바람 폈는데 멀쩡하게 자기 친정아버지가 사준 집까지 재산 분할하자.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걸 재산 분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정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일 것 같습니다. 이 먹는 것 가지고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분통 터진 얘기 여러분과 한번 공감해 보고자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그 음식을 받아볼 수 있기까지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요즘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네. 한 부부가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아하.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해당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격자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금 앞 차량 운전자가 준비된 음식을 창문을 통해서 먼저 건네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마도 이 음식을 건네받고 잠시 동안 그 봉투 안에 음식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이 차량 운전자가 지금 조금 전에 받은 이 음식을 네. 저 점원에게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어허. 좀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데 네. 저렇게 받은 음식을 창문 쪽으로 다시 던지고 이 매장을 떠났다고 하네요. 가네. 아니, 지금 이제 저 매장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는 게 직접 매장에 들어가거나 내리지 않고 차를 탄 상태에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을 보면 뭔가 주문한 걸 건넸는데 1분도 채 못 돼서 뭐가 다시 획 하고 점원 쪽으로 던져졌단 말이에요. 소 국장님, 네. 지금 뭘 던진 걸까요? 그러니까 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매장 가게 되면 차에 내려서 주차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차에서 내리지 않고 네. 바로 주문해서 거기서 물건을 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네. 받거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걸 시켜서 받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매장인데 요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 네. 매장이.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주문을 했는데 본인이 주문한 것과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 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면 될 텐데 네. 그냥 이제 저걸 점원 얼굴에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그 뒤에서 지금 저 찍은 목격자 네. 예,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가 가보니까 그 점원이 울고 있었다라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도가 지나친 행동이기 때문에 네. 자기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매장에 찾아가서 그 얘기도 하고 네. 자료도 건네주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어떤 식이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을 또 밝혔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네. 제보한 분, 그러니까 지금 저 음식 주문한 걸 던진 차량의 뒤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찍혔잖아요, 이게 지금. 네, 네. 그 목격하신 분도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 주문한 제품 중에 혹시라도 음료수, 혹시라도 뜨거운 커피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 뭐 화상 입는 거는 아주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네. 근데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드라이브 스루라는 데는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는 네. 앞으로 가서 이제 음식을 받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돈을 계산을 해놓고 네. 음식을 던지고 그냥 휙 가버리잖아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돈만 내기만 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뭐 주문을 잘못했으면 뭐 어쨌든 꾸짖고 다시 음식을 받아서 돈을 냈으니까. 네. 그래야 손해가 아닌데 본인에게 틀림없이 손해가 나는 짓을 저렇게 하고도 마치 도주하듯이 달아나는 이유는 뭘까 아하.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네. 목격자분은 지금 주문 실수를 한 것 같다, 아르바이트생이. 네.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네. 뭐 또 이제 또 하나 가능성은 네. 지금 저 앞에서 주문해서 음식을 받았다가 지금 오래 안 돼서 던지잖아요. 네. 저것을 저렇게 던진 저 앞차의 기사분은 네. 실수를 뭐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고 네. 일종의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로 한 게 아닌가. 아르바이트생을 골탕 먹이는 뭐 그런 종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심지어 듭니다. 네. 돈만 내고 그냥 떠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저 상황을 맞은 점원 입장에서는 아까 목격자분 얘기가 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모욕감, 뭐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점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음식이 저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저거에 콩 하고 맞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자체가 이제 상당한 충격이 될 거고요. 네. 인간이 뭔가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나면 거기에 있어서 나한테 가해자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해자가 가버린 거예요. 아하. 저건 일종의 뺑소니 사고인 거예요. 뺑소니 사고. 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억울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네. 해당 매장에서도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정말 이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해당 매장 입장은 뭔가요, 지금 소국장님? 해당 매장에서는 일단 제품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손님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을 집어 던진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울산 북구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네. 울산 북구 그 지점과 이 본사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네. 목격자는 자신이 그 녹화한 영상을 여기에 이제 갖다 줬거든요. 갖다 네. 주면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직접 네. 피해 당사자가 아하. 고소를 하는 게 이 사건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일단 그 지점과 본사 측에서는 이 대응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 매장 측에서 점원에게 확인했겠죠.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했나 봐요. 그래서 매장 관계자 얘기는 일단은 우리의 추정대로 당시에 주문한 제품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제품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지민 변호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도 저건 혹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물리적인 폭행을 내가 직접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건을 던져서 행사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얼굴에 이제 침을 뱉는 것도 뭐 이렇게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로 이제 처벌을 받는 아하. 것이 반드시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네.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됩니다. 네. 지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최명기 원장님. 사실 이 점원분이나 매장 입장에서는 저 운전자에게 정말로 어떤 처벌, 직접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지금이라도 다시 와서 그때는 내가 욱하는 기분에 그랬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오히려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고발하지 않으나 와서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러네요. 이수정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 영상 그리고 이 소식, 이 사건을 지금 저 차량 운전자는 본인은 못 보더라도 분명히 지인분들은 차만 봐도 요즘도 그런다면서 차만 봐도 누구 차 아니야? 다 그런다면서요. 분명히 또 전해 들을 수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뒷차에 이제 블랙박스에서 찍힌 영상이다 보니까 번호까지 다 찍혀 있을 그러겠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금 이 TV를 보셨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가지고 그냥 사죄하시고 아하. 아르바이트생을 위로를 하시고 네. 햄버거 몇 개 좀 더 사가지고 가시면 그러니까요. 원만하게 해결될 일로 보입니다. 네. 전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점원분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